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오늘 장중에 주가가 5만원 부근까지 이제 근접해 있는 상태인데요. 공매도 숏스퀴즈 나올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HLB 관련 기사들이 여러 건 나왔죠. HLB가 이제 주가가 지난주 이제 10일 장마감 이후에 중국제 항서제약에서 중국 거래소에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 리보세라님 이 간 세포암 관련해서 이 글로벌 3상 1차 지표가 OS와 PFS가 모두 충족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제 임상이 이 성공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있던 그 빅 호재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이 소식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HLB는 이제 위암 관련된 이제 글로벌 3상 관련해서 2019년도에 에스모 학회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10배 가까이 저점에서 올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사례가 다시 재현될까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이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숏스퀴즈라고 하는 말은 숏은 이제 공매도가 이제 먼저 주가를 매도를 하고 이제 하락했을 때 한매수로 해서 차익을 거두는 부분인데 반대로 이제 공매도 했던 주가가 급등해 버리게 되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가를 고가에도 사서 이제 갚는 것을 숏스퀴즈라고 하죠. 그래서 수급이 공격적으로 이제 손실 물량 때문에 스퀴즈가 나왔을 때 급등하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공매도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서 주가 이제 상방을 좀 저지하는 공매도 물량들도 따라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관련해서 공매도 잔고가 한 704만 주, 지난 13일 종가가 이제 42,500원이고 오늘은 뭐 지금 한 48,000원대까지 장중 올라와서 지금 이제 고점권에서 좀 눌려주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이 금액만 감안하더라도 이제 3천억 정도가 되지요. 올해 연초 위에 평균 3만원대 초반 정도의 공매도 했던 부분의 평균 단가를 본다고 하면 거의 한 40% 오늘도 추가로 상승했기 때문에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의 어떤 기사인데요. 이 내용들을 지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 금융투자협회에서 보면 이제 대차잔고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잔고가 한 1600만 주 정도. 그래서 이 대차잔고로 거래가 일어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대차 체결 수량과 상한 물량들이 같이 이렇게 증가되고 상한도 일어나고 다시 이제 체결도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통계에서 보시게 되면 잔고 수량이 11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7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수가 1억 주 가까이 되는데 700만 주면 지금 뭐 대주주 지분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 이렇게 회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어떤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HLB 공매도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번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위암 3상 관련해서 에스모에서 제우스 논문이 선정되자 주가가 급등하면서 숏스퀴즈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은 사실 이제 공매도 가열 종목 지정이 HLB하고 HL생명과학이 되어서 하루 동안 오늘 공매도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입장에서는 추가 이제 손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간에 단일가 거래에서도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갭 뜨면서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공매도 투자자들의 어떤 추가 손실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주가가 어떤 모멘텀을 받았을 때 추가 모멘텀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느냐. 올해는 사실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어떤 모멘텀이 좀 중요했는데 4월 이후로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시장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노전에 도민시 이사가 이야기했듯이 시장의 어떤 기대감, 시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회사가 이제 HLB가 재무적인 리스크를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했던 FA라든지 노터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잠정 실적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NDA 모멘텀이 상반기에 본격화가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도 이제 3개 중에 2개 정도는 하겠다. 그 중에서 이제 위암 3차 관련되는 부분과 선양낭성암, 그 다음에 이제 감넬리주맘과 진행되었던 이제 이 간세 포함이죠. 그래서 뭐 이 항암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이게 뭐 거의 한 170조 이 정도 되는 어떤 수준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70년대에 암 극복하는 이제 문샷 프로그램들이 닉슨 대통령 때 되었다가 다시 이번 이 바이든 대통령 때 올 초에 다시 시사를 했기 때문에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미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어떤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아스코에서 이 선양낭성한 이상 1차 발표를 이제 풀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이제 성과가 좋으면 가속 승인에 의해서 조기 NDA 신청이 가능한 어떤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이상도 상반기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1차에서 원체 이 이뮤노믹의 교모세포종도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HLB 입장에서는 리보세럼님 뿐만 아니라 이 파이프라인의 R&D 가치가 계속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이어질 수 있다. 회사는 이제 내년도 1분기 내에 선차적으로 NDA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학회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대내외 시장 상황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바이오주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호재가 있는 어떤 상태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자금들도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호재가 일단 나왔던 상황에서 급등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관여에서 가장 뭐 중요한 이제 JP모건 참고로 보면 지난주에 소스키즈 물량으로 될 수 있는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장중에는 이제 JP모건 참고에서 이제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걸 이제 소스키즈 관련되는 부분으로 유출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 출발하면서 나왔던 기사들은 갭업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그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들을 배경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3차 간암 치료제, 이게 이제 간암 시장에서는 간암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아시아권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예, 중국이라든지 뭐 한국도 그렇고 한 6위권 정도의 어떤 치료제 시장인데, 이게 1차 치료제 시장이니까 지금 현재 이 넥사바를 재워나고 나면 넥사바가 이제 OSA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말기 암 환자한테 이렇게 많이 효과적으로 느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FDA에서는 이제 승인된 게 지금 티센트릭하고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이제 병용으로 허가가 된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임핀지와 또 이제 CTLA4 관련해서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간암 관련해서 병용으로 지금 하반기에 또 승인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병용에서의 FDA 관련되는 부분들도 삼상에서 상당히 뭐 주목할 만한 어떤 지금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로 계속 이제 나와 있어서 시총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 HLB 주가 흐름에서 중요한 어떤 라인들이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듯이 이 3만원대 이제 초반 정도가 상당히 이제 박스권 이제 갭
그 박스권 이제 레벨 다운이 되었던 부분에 이제 고점 부분이다. 이게 넘어가야 뭔가 시도를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가격이 한 4만원 정도 라인이 중요한 어떤 라인들이었고요. 이게 넘어가면 이제 5만원이면 이게 이제 작년도에 리보세라님 말고 나노코박스로 이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의 어떤 중심 추세 가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가격에 오늘 이제 한 48,200원이면 장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까지 갔다가 조금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물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제 지난주 후반에 매수가 들었고, 개인들은 이제 그동안에 좀 뭐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의 차익 매물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정현방에서는 이제 지난주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오전장에 좀 이제 추가적인 어떤 분할 매도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라든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4만원 정도가 유지되면 5만원 정도 부근에 어떤 시도를 할 것이다 했는데, 뭐 48,000원이니까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단기 급등, 오늘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아침에 수급은 갭 떠서 올라갔는데 이제 윗꼬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매도 가요 종목 지정이 되어서 공매도 관여율은 없겠습니다만, 요 어떤 상황에서 단기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60% 가까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물량들도 나온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차트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 종가상으로 4만원대가 이탈되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확장되고 있는 차트상의 중요한 어떤 이제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면서 이제 밴드 태깅이 이 상한선 위에서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2주 이제 지난주에 드디어 다시 이제 상방의 어떤 흐름이 나왔고, 작년에 사실은 이제 올라갈 때도 월봉상으로서는 추세 전환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드라마틱한 이제 이런 소츠 기지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의 흐름들은 월봉상의 어떤 추세 전환이 나와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요. 자, 그 부분들이 월봉 이제 파라볼릭자에서 전환점이 주봉이어서 나오는지 체크해야 이제 추가 상승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제 일봉상에서는 종가상으로 4만원대가 이탈이 안 되면서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이번 주 한 주간에는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